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것씩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2,0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대략 한 300여 명 정도가 나왔다 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89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109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뉴욕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에서 이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감염을 시키고 있다. 네, 그리고 어쩌면은 이것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감염을 시켜가지고 올 겨울에 또 대유행을 초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이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또 새롭게 나와가지고 조금씩 퍼진다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팬데믹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년 2월 달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금 3년째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의 등록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3년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학가에서 아직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마도 내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권에 전 세계가 계속 좀 시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출산율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 출산율이 7년 만에 반등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한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미국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25년 안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해야 한다. 대비를 해야 한다. 그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런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100일 안에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캐나다 연구진이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로 계속해가지고 빙하가 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빙하가 계속 녹으면서 빙하 속 안에 갇혀 있었던 굉장히 예전에 이런 바이러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동물한테 감염이 돼가지고 어쩌면은 또다시 사람한테 이런 질병이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 다른 질병들도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갇혀 있었던 빙하 속에 갇혀 있었던 질병들, 이런 바이러스들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깨어나가지고 먼저 이제 동물한테 옮긴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람한테 옮긴다고 하면은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거,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캐나다 연구진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발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39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푸틴 이 또라이 새끼가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에다가 이란제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는 이란제 드론 같은 거 사용을 한 적이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지금 이란제 이 드론이 민간인들을 향해 가지고 지금 폭파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간인들이 사망을 했다라는 게 증거가 그냥 명확하게 있거든요. 네, 뉴스 채널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제 드론, 이란 글씨, 이란제 드론 그런 모델명 이런 것들이 이제 잔해들이 이렇게 유크레인 곳곳에 발견이 돼가지고 사진이 찍혀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이란제 드론을 사용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역시 러시아는 이렇게 발뺌하는데, 그리고 이런 역사를, 이 전쟁 역사를 매니퓰레이트 하는 거, 지금 조작을 하는데 아주 그냥 능숙해 보입니다. 그냥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니라고 잡아 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에서 이 헤르손 지역 있지 않습니까? 헤르손 지역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군이 반격을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으면서 러시아 측에서도 우리가 좀 계속 좀 밀리고 있으면서 이 헤르손 지역이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헤르손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피를 하라고, 계엄령을 내리면서 이제 대피를 하라고 지금 대피를 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헤르손 지역이나 지금 러시아가 뭐 4개 주들에 대해 가지고 점령을 하면서 이제 빼앗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오 나치들, 그러니까 유크레인 군인들한테 니오 나치라고 해요. 분명하게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나치 짓은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게 나치 짓이지. 남의 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땅을 뺏어서 놓고 이제 거기에서 니오 나치들, 이 유크레인 군들 보고 니오 나치 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비상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대피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헛소리를 날리고 있다고 하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고요. 그리고 정말 어이가 없는 이런 정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를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짜증 나고요.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런 뭐 니오 나치네 말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을 때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겠죠. 우리들은 나치를 물리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역사를 조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아주 그냥 팍팍 드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나 웃깁니다. 니오나치들, 너네들이 나치들이지 누가 나치들인지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니오나치들, 유크레인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야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유크레인군이 엄청나게 잘 싸워주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반격을 잘 하다 보니까 헤르손 지역 있지 않습니까? 헤르손 지역에서 어쩌면은 러시아 군들이 퇴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고소하고요. 빨리 좀 퇴각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유크레인 정부에서는 이 유크레인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충전을 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러시아가 계속해가지고 이런 발전소 같은 곳, 전력망을 계속해가지고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크레인에 있는 곳곳 지역들이 정전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전력망들이 계속 이제 파괴가 되다 보니까 유크레인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단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크레인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지금 충전을 해놓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겨울로 접어들어가면서 이 유크레인이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 추워가지고 그것을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유크레인군이 엄청나게 지금 잘 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싸워주고 있으면서 유크레인군은 러시아 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핫라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곳, 요런 이 유크레인에서 이런 핫라인 넘버를 이렇게 막 뿌렸나 봐요. 뿌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핫라인으로 러시아 병사들 3천여 명 이상이나 전화가 와가지고 항복하고 싶다고, 나는 죽기 싫다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러시아 군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3천여 명 정도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항복하고 싶다고,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영국 국방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 러시아군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 헤르손 지역, 유크레인 남부 지역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아마도 조만간 후퇴를 할 것 같다, 퇴각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치하죠. 네, 아마도 이 헤르손 지역에서는 유크레인군이 다시 되찾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이 땅들을 되찾으면서 러시아 군인들 이렇게 후퇴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리고 있으면서 러시아군이 공격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요. 네,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서, 그리고 러시아군도 알거든요. 유크레인 이 땅에서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겨울이 오면서 아마도 전쟁은 조금 잠잠해질 거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격투 같은 게 조금 잠잠해지면서 아마도 내년 초 이제 봄이 온다고 하면은, 겨울이 좀 지난다고 하면은 그때쯤 다시 러시아가 총 공세를 쏟아붓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전쟁은 1년을 넘길 것 같고요. 네, 2월 달쯤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내년 2월 달을 넘어서 이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내년 봄에 총 공세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이고 있으니까 전쟁은 좀 더 많이 길어질 것 같네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진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경제가 별로 좋지는 않겠죠. 아마도 내년에도 계속해가지고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8일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좀 많이 밀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선거 선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전략을 바꿔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경제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 가지고 지금 힘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주식시장 엄청나게 파탄이 나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물가 잡히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게 진짜 각박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사는 게 각박해지다 보니까 문제는 바로 이제 경제이다라고 하면서, 경제를 다시 이렇게 좀 살려야지만 이 민주당이 다시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하원 있지 않습니까? 하원은 아마도 공화당한테 이제 대다수를 빼앗길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원은 계속해가지고 민주당이 우세를 보일 거라고 하네요. 다음 달에 있을 중간 선거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도 이 K-팝 컬처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문화가 계속해가지고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K-드라마, 네, 한국 드라마, 그리고 뭐 BTS니 뭐 강남 스타일이니 싸이니 이런 한국 음악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가에서 한국어 수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한국어 클래스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2009년도 이후로 한국의 이런 이제 문화들, 네, 싸이 이 강남 스타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의 문화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어 강의를 신청을 하는 이런 수강생들이 지금 78% 정도 급등을 했다. 2009년도 이후로 말이죠. 네,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제가 예전에 저는 UCLA를 2006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UCLA를 다녔을 때도 그 당시에도 한국어 수업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한국어 수업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인기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UCLA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교들에서 이 한국어 수업이 굉장히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역시 한국 대단하고요.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좀 이제 노년층으로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사람들,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하루에 5시간 이상 자지 않는다고 하면은 복합 만성 질환을 겪을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심장 질환, 우울증, 암, 당뇨
당뇨병 이런 만성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2개 이상이나 이렇게 또 가지면서 굉장히 또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자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비즈니스들 그리고 뭐 회사에서 뭐 잘리거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5시간 이상씩 못 자다 보면은 이렇게 만성 질환을 복합적으로 겪으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충분한 잠 주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잠이 진짜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잠이 오지 않고 그럴 때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무조건 뜁니다. 막 뛰어가지고 이제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또 개운해지고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그리고 많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힘들다 보면 피곤해지면은 잠을 잘 수밖에 없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운동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 한번 권장드려 보고요. 그러면서 오늘 뉴스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제 영국에 대한 뉴스입니다. 영국이 여성 총리 있지 않습니까? 트러스. 이 트러스 영국 총리가 결국에는 이제 사임을 하겠다. 자진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영국 역사상 가장 최단기간 총리 재임 기간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 44일 동안만 총리직을 이렇게 임했다고 하네요. 6주밖에 안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러스 여성 총리가 이제 영국의 총리로 이렇게 되면서 가장 심한 일은 바로 감세를 하고 뭐 돈을 풀고 그래가지고 영국 경제를 다시 부흥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풀면은 안 되는 그런 시기인데 말을 잘못하고 그리고 이 정책을 잘못 펼치는 바람에 그 당시에 파운드와 떡락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전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요동쳤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영국에는 지금 뭐 1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푼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굉장한 비난을 받았었죠. 어쨌든 이 트러스 여성 총리 바로 그 정책을 철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영국에서는 벌써 이제 찍혔죠. 찍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총리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러난다고 하네요. 아마도 일주일 안에 새로운 총리가 다시 뽑혀가지고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느 한 뉴스에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 존슨 있지 않습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를 다시 불러와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영국 사람들도 또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차라리 보리스, 이 존슨 보리스가 있었을 때가 더 낫다라고 하면서 전 존슨 보리스 총리를 다시 올려놓자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런 칼럼이 나왔다고 합니다. 땡큐 시진핑 이렇게 땡큐 시진핑이라는 이런 칼럼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칼럼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시진핑이 3년임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3년임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3년임을 하게 되면서 중국은 계속해가지고 나락의 길로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욕타임즈에서는 보고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계속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올라왔었던 것이 중국이 이제 조만간 미국을 추월을 할 것이다
라고 많이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예전에는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상류층들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이 미국에서도 이 좀 부자인 그런 가정들에서는 자녀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또 트렌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아니죠. 중국을 완전히 지금은 적대시하면서 중국에 대해 가지고 경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진핑이 이렇게 한 게 맞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 시진핑 때문에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을 이제는 절대로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진핑이 3년임을 하면서 미국을 절대로 이제 뛰어넘지 못할 것이면서 뉴욕타임즈에서는 땡큐 시진핑이라고 이렇게 비꼬면서 이렇게 또 칼럼이 나왔다고 하네요. 땡큐 시진핑.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로 정책을 하면서 지금 중국도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 뭐 경제는 경제대로 뒤로 가고 있고, 그리고 시진핑은 자신의 이제 정권을 더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또 공포 정책 같은 것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 정책,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시진핑 때문에 중국이 계속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것에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시진핑 계속 쭉 하시면서 중국을 아주 그냥 망가뜨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캐나다 지난 9월달 이 소비자 물가에 대한 이런 지수가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6.9%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료품만 본다고 하면은 식료품은 한 11% 정도 넘도록 폭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캐나다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터키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이 터키를 본다고 하면은 터키는 계속해가지고 또 돈을 계속 풀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를 또 하락을 시켰다고 해요. 기준금리를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서 돈을 계속 풀면서 터키는 이 물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80%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서 말이죠. 그런데 터키는 이렇게 물가 상승을 하는 것보다 경기 침체되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돈을 풀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섞인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터키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계속 풀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상승세로 또 출발하고 있네요. 어제는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있지 않습니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18%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18%로 이렇게 높은 수치는 2008년도 이후로 14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진짜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절대 앞을 알아볼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미국 이 실업 신청 수당 건수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제 또 나왔는데 요번 주는 또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12,000건 정도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줄어들면서 미국의 노동 시장은 아직도 건재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근로자 절반 이상이나 52% 정도는 물가 상승 때문에 부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이외에도 부업을 또 세컨잡을 또 잡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레딧 카드 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를 이제 쓰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2,000불 정도 썼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한 3,000불 정도, 50% 정도 더 쓰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가 뭐 특별히 더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코스코나 이런 마트들을 자주 가는데 그런데 크레딧 카드 값이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완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 제프 베조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해야 할 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아마도 경기 침체가 조만간 미국에 들여닥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가들의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또 잘 새겨들어야 하는데 아마도 네, 미국은 더욱더 심한 경기 침체로 내년에는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지금 좀 아슬아슬하니 좀 마음이 아파오고요. 아마도 주식시장은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둬야 하지 않나. 전쟁이 끝난 뒤에 아마도 내년쯤에 전쟁이 끝날까 싶은데 전쟁이 끝난 뒤에 그 다음 연도에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2024년도부터는 주식시장이 잘 오르지 않을까. 내년에는 만약에 좀 돈이 있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세계 자동차 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 자동차 산업이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제 호황이 끝나고 이제 좀 침체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오히려 이 자동차 업계는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샀었지? 라는 그런 의문도 이렇게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동차 수요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수요가 계속 줄어들면서 아마도 조만간 자동차들도 이제 정상적으로 가격이 되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딜러에 간다고 하면은 돈을 좀 얹어줘야지만 차를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기 시간도 길고요. 네, 그리고 벤츠 매장에 가면은 이 G-웨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커다란 투박하게 생긴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모델들은 15만 달러 정도가 웃돈을 이렇게 붙었다고 합니다. 네, 마크업이 15만 달러가 붙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17만 달러짜리 자동차가 32만 달러짜리 자동차로 거의 2배로 둔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지금 사고 있다고 해요. 15만 달러를 얹어 주고서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돈을 주고도 그 차를 산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이가 없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17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15만 달러를 돈을 더 주고 32만 달러의 차를 산다라는 게 진짜 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매드니스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만간 아마 내년쯤이면은 자동차 가격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되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어제 장이 끝난 뒤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에서는 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치보다는 또 적게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면서 어닝 쇼크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또 장 외에서는 테슬라 주식이 또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또 하락을 했다고 하고 오늘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한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에는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좋지 않았지만 4분기에는 수요가 계속 높기 때문에 4분기에는 굉장히 또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주식, 테슬라 주식을 더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테슬라 3분기 때는 배송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차를 인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다는 적었다고 하고 어쨌든 뭐 테슬라는 앞으로도 이 전기차 분야에서는 최강자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계속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중국에 대한 이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 배터리를 만드는 광물 있지 않습니까? 이 광물도 생산을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배터리 원료 확보를 위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제 캐기 위해 가지고 28억 달러를 요거를 또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 전기차가 모두 다 생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나오는 광물로 네,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100% 미국산 전기차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BMW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다가 17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 전기차 생산을 하는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앞으로 미국 내에서 BMW 전기차가 6종이나 만들어져 가지고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2023년도부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7,500달러씩 페데랄로 주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만든 자동차들만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배터리도 미국 거야 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완전히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그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 모기지율도 계속 오르면서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택 매매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의 이 부동산 가격도 3개월 연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얼어붙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움츠러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이제 그만 오를 때 조금씩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기지율이 다시 이렇게 낮아질 때쯤 다시 부동산 시장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